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파헤쳐볼 자료는 가슴 뛰는 삶인데요. 이게 바샤르라는 존재와의 문답을 엮은 건데 내용이 정말 흥미로워요. 시작하기 전에 이런 종류의 소스는 좀 뭐랄까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목표는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 자체를 탐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정말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아주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행성의 운명으로 끝나는 하나의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생각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아마 내일부터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강력한 결론 하나를 얻게 되실 겁니다. 맞아요. 오늘 다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다 따로 노는 퍼즐 조각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소울메이트, 카르마, 꿈, 심지어 외계 존재까지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조각들이 딱 맞춰졌을 때 드러나는 아주 커다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당신 현실의 유일한 창조자다라는 거죠. 이 거대한 전제가 각각의 주제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 바로 소울메이트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보통 내 반쪽을 찾으면 인생이 완성될 거야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그 생각이 나는 지금 불완전하다는 믿음의 증거라고 딱 꼬집네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우주가 같은 주파수는 서로 끌어당기는 라디오 같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내면에서 계속 나는 부족해, 나는 외로워 이런 주파수를 송출하고 있으면요. 우주는 정확히 그 주파수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사람만 내 앞에 데려다 준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론은 알겠는데 솔직히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냥 외롭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마치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프다는 생각을 멈춰야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 책에서 그런 현실적인 감정의 간극은 어떻게 다루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은 그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하나의 신호로 보라는 거죠. 신호요? 네. 내가 지금 내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고 있구나 하는 신호예요.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완전하고 행복한 주파수를 낼 때 그 완전함을 서로 증폭시켜주는 파트너로 나타난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내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인 셈이죠. 내 행복의 주도권이라 그렇게 보니까 소울메이트라는 개념이 단순히 연애 상대를 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네요. 내가 내 삶에 책임을 진다는 그 원칙이 과거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군요. 이게 바로 다음 주제인 카르마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죄와 벌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개념과는 전혀 다르던데요? 완전히 다르죠. 카르마를 무슨 우주적인 벌이 아니라 에너지의 균형 문제로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에너지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해보죠. 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제가 똑같은 상처를 돌려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비슷한 상처를 받으려는 다른 사람을 제가 도와줌으로써 그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창의적이고 뭐랄까 자비로운 방식 아닌가요? 와, 그건 정말 해방감을 주는 관점이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편리한 해석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료에 보면 한순간의 깨달음만으로 과거의 모든 카르마를 지울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평생 나쁘게 산 사람이 마지막에 아차 한다고 모든 게 그냥 없던 일이 된다는 건데 이건 좀 우리가 가진 정의감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카르마를 기록이 아니라 주파수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예요. 과거의 행동이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카르마는 에너지적 균형에 대한 문제라고 했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조화롭게 살기로 강력하게 선택한다면 내 존재의 주파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파수가 바뀐다. 네. 예전에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다른 라디오 채널로 그냥 옮겨 타는 것과 같아요. 과거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채널을 바꾼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결국 모든 건 에너지의 문제군요. 음과 양에 대한 설명도 비슷했어요. 선과 악이 아니라 강물을 따라가는 쉬운 길, 이게 양이고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힘든 길이 의미다. 그냥 그 차이라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우주 법칙의 핵심입니다. 내가 세상에 조화로운 에너지를 내보내면 우주는 그에 맞춰서 쉬운 길을 열어줘요. 반대로 부조화스러운 에너지를 내보내면 작고만 힘든 길을 마주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상벌이 아니라 그냥 물리 법칙에 가깝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모든 존재가 결국 하나로 이뤄진다면 나라는 개성은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요. 그런데 자령에서는 정반대로 전체와 하나가 될 때 개성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커진다고 답해서 정말 의외였어요. 그 역설의 핵심은 부분 안에 전체가 담겨 있다는 프랙탈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쉬워요. 프랙탈이요? 네. 지금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이 개성도 사실은 우주 전체의 의식이 나라는 독특한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일 뿐이라는 거죠. 전체와 연결될수록 그 창문은 더 투명하고 넓어져서 훨씬 다채로운 우주의 모습을 비출 수 있게 돼요. 개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주적인 스케일로 확장되는 겁니다. 와, 이제 얘기가 점점 더 스케일이 커지네요. 현실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꿈에 대한 건데요. 어떤 사람이 유체 이탈을 했는데 현실의 자기 방은 지저분했는데 꿈속의 방은 깨끗했고 없던 인형까지 있었다는 경험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자료의 가장 파격적인 주장이 시작됩니다. 꿈이 단순히 무의식의 배설구가 아니라 물리적 현실의 기본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내용을 바꾸면 현실도 바뀐다는 거죠. 잠깐만요, 잠깐.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꿈이고 오히려 꿈의 세계가 더 현실에 가깝다는 말인가요? 머릿속이 하얘지는데요.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과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는 사실 수많은 한계와 법칙에 갇혀 있는 아주 집중된 꿈 상태라는 겁니다. 집중된 꿈. 네, 반면에 꿈의 세계는 그런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근원적인, 더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가 한계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이 현실이야말로 진짜 꿈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꿈의 청사진을 따라 만들어진다는 개념, 이걸 받아들이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지겠네요. 이런 급진적인 생각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로도 이어지더라고요. UFO에 탄 존재들이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뿐만 아니라 지구의 과거나 미래에서 온 존재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 특히 그랬어요. 그건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상에 놓인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라디오 채널처럼 지금 이 순간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아, 또 라디오 채널 비유군요. 네,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90.1MHz에서 107.7MHz로 돌리면 다른 방송이 나오잖아요. 두 방송 모두 지금 이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만 인식하죠. 시간도 이와 비슷해서 UFO는 우리가 현재 맞추고 있는 현실이라는 주파수와는 다른 채널에 존재하는 타임머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대 아틀란티스 문명 얘기도 그런 관점에서 나오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다른 채널의 존재들이 왜 굳이 우리 지구라는 채널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그들이 우리를 부르는 별명이 아주 독특하던데요. 한계의 마스터? 마스터 오브 리미테이션이? 전 그 별명이 이 자료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지구인들처럼 엄청난 물리적, 정신적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 속에서도 사랑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의미를 찾아내잖아요. 다른 고차원 존재들 눈에는 그게 경이롭게 보이는 거죠.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에 조립식 가구랑 씨름하면서 나는 정말 한계의 마스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었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 한계 속에서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할 때 폭발하는 그 창조적 에너지가 우주 전체에 엄청난 영감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인들이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찬사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네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사회의 문제들, 예를 들어 핵무기나 질병 같은 문제들을 둘러싼 두려움도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죠. 맞아요.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의에 들어갈 때, 이 회의는 시간 낭비일 거야 라고 믿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럼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단서만 찾게 될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는 흘려듣고 비효율적인 부분만 계속 눈에 띄겠죠. 결국 당신의 믿음이 시간 낭비라는 현실을 스스로 창조해버린 셈이에요.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라는 믿음이 바로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자성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주제인 가슴 뛰는 삶이 등장하는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 걱정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틀에 갇혀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자료에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기호라고요. 사람마다 가슴 뛰는 일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것에 가슴이 뛰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시의 쓰레기를 치우며 깨끗해지는 모습에 가슴이 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쓰레기 치우는 일이에요? 네. 이건 방종이 아니라 각자에게 내재된 무한한 창조성이 발현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약속이 뒤따르죠.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일을 할 때는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고 우주가 그 일을 100% 지원해 준다고요. 돈이든 사람이든 기회든 필요한 모든 것이 적시에 나타난다는 건데 솔직히 믿기 힘든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관문이 바로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스스로 믿는 거예요. 우주는 이미 우리에게 무한한 지원을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며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다는 거죠. 가슴 찌는 삶을 산다는 건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곳, 지구의 거대한 변혁에 대한 질문이에요. 세상이 바뀐다고 하면 보통은 대지진이나 전쟁 같은 파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네요. 다시 한번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파괴적인 변화를 두려워하고 상상하면 우주는 그 생각에 맞춰 파괴적인 현실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조화로운 방식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세상은 정말 그런 부드러운 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을 구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시위에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당신의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당신의 그 기쁨의 주파수가 지구 전체의 주파수로 높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극단적인 두려움, 핵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나요? 아주 희망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인류는 이미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 핵으로 자멸하지 않기로 선택을 내렸다고요. 정말요? 네. 그 근거 중 하나는 핵무기의 파괴력은 지구 차원을 넘어 다른 차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주의 다른 존재들이 더 이상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또 이미 세계 지도자들은 외계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이 사실이 곧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인류의 의식에 거대한 도약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해요. 마치 새로운 탄생을 앞둔 인류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처럼 들리죠. 오늘 정말 거대한 여정을 함께했네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 생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꿈과 같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임무는 바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우주는 이미 우리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믿는 만큼 언제나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주고 있죠. 그러니 마지막 열쇠는 언제나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셈입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실패나 조건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우주가 당신을 100% 지원해준다고 완전히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의 가슴을 가장 뛰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첫걸음은 무엇일까요?